안녕하세요. EBS 김소연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교 빈틈상식 채워보는 그 주제 중에 드디어 함수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함수 파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배우는데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함수 파트의 많은 내용들 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내신과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형태로 여러분들이 레벨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레벨업 하기 위해서 일단 개념의 살을 붙일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나왔었던 기출유형에서 내가 배웠던 이 개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같이 기출문제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함수 파트의 드디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앞에 수, 정수 파트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1번째지만 함수 파트에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매년 나오는 함수의 대칭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전혀 관계 없으세요. 선생님이 여기 16번에 해당하는 심 먼저 올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심 11로 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갈 거냐면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대칭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대칭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점대칭이 있어요. 자, 선대칭 또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Y축 대칭이 우함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선대칭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관점은 기하적인 관점, 즉 그림뿐만 아니라 대수적인 관점으로 살펴봐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점대칭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함수가 있고요. 이건 원점 대칭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점에 대한 점대칭으로 주어지는 정의가 있는데 이것 또한 관점은 기하적인 관점과 대수적인 관점 이 두 가지로 모두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개념이지만 이게 우리가 그 이후에 배우는 단원인 과목인 수원이나 수투나 그리고 미적이나 그리고 기하 이런 곳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내용은 자 우리가 간단하게 씀을 얘기했었죠. 이게 바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자주 보던 식인데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고요. 이거 나 이거 많이 봐봤는데 이거 나 뭔지 알아. 이거 Y축 대칭이면 우함수고 이게 플러스인 경우야. 마이너스면 기함수야. 나 이 정도 알아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도 이걸 일반적인 점이나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경우에 정의로 나오면 그 대수적인 식이 뭔지 아직 모르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이 모든 강의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든 내용을 섞어서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칭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어디냐면요. 초등학교 개념 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대칭 이거 나 중학교 교과서에서 본 적 없는데 당연히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언제 봤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봤다. 자, 그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주어진 도형 F가 있을 때 물론 이 도형이라는 건 점, 선, 곡선, 원, 타원 등등의 모든 도형을 다 통칭하는 겁니다. 자, 주어진 도형과 어떠한 점 P가 존재해서 자, P를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에 있는 이 곡선, 초록색 부분을 180도 회전했을 때 이 곡선의 나머지 부분과 일치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주어진 이 도형 F를 뭐라고 불러요? 이 도형 F는 이 위에 나와 있네. 도형 F는 점 P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운 정의인 거고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이 기하적인 정의를 초등학교 때 물론 정의를 했지만 여기서 그대로 우리가 두지 않고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꿉니다. 아까 그 180도 회전해서 자기 자신과 일치한다라는 말을 이렇게도 정의하는구나. 주어진 점 P를 지나는 아무 직선이나 가지고 왔을 때 주어진 곡선과 만나는 두 개의 점 A, B에 대해서 A, B의 중점이 점 P, 즉 대칭점이 되게 되면 주어진 곡선 F는 점 P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직선이 아무 직선이기 때문에 점 P를 지나는 아무 직선을 가지고 와서 생기는 두 교점 A, B의 중점이 누가 된다고요? 교점 P, 이 점 P가 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이 도형 F는 점 P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하적인 정의 우리 얘기했죠. 180도 회전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대칭점 P를 지나는 직선과 만나는 두 교점 A, B의 중점이 누구가 된다? 늘 대칭점
P가 된다라는 직선과의 교점, 그죠? 대칭점 P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하적으로 정의해요. 자, 그럼 이 두 번째 정의한 기하적인 정의를 우리가 대수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고교 과정에서 보통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엔 선대칭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선대칭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당연히 기하적으로만 정의를 했고요. 그때 정의한 정의는 무엇이냐면 주어진 도형 F에 대해서 대칭축이 존재해서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축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바로 이 왼쪽에 있는 부분과 일치하게 되면 도형 F는 무엇? 그렇지, 이 직선, 즉 대칭축에 대해서 선대칭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기하적인 정의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기하적인 정의를 무엇으로 우리가 바꾸면 식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그게 대수적인 정의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뒤에서 할 건데 결국 이 대수적인 정의를 우리가 쓰려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기하적인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드디어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대수적인 정의를 이용해서 도대체 주어진 함수 fx가 어떤 모양일까 이제부터 추론을 해볼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이 첫 번째 형태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와 x에서야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x축 위에서 원점으로부터 즉 원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y축과 x축의 교점이죠. 자, 원점으로부터 x축 위에 같은 거리에 있는 이 값을 우리가 x라고 두면 바로 얘는 마이너스 x가 되겠죠. x에서의 함수값 바로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냐면 fx. 마이너스 x에서 함수값 바로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냐면 f의 마이너스 x인데 이 둘이 어떻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같다가 되면 무엇을 만족할까라는 거죠. 근데 그런 x가 하나가 아니라 정역의 모든 x래요. 그러면 이만큼 떨어진 x에 대해서도 여기가 마이너스 x일 거고 그 x에서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걸 모든 x에 대해서 다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함수 fx는 무슨 대칭?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함수 fx의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우함수라고도 불러요. 자, 이 우함수라고 하는 말을 혹시 오늘 처음 들은 제자들은 저는 이렇게 외우게 알려줬었어요. 우함수도 y축. 그쵸, 여러분? y축 대칭되고 있죠? 그래서 아하, y축 대칭인 함수는 무엇이다? 우함수다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부른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f의 마이너스 x의 함수값과 fx의 함수값이 같으면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함수 fx의 그래프는 y축 대칭이 되더라. 그걸 간단히 우함수라고 부르더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런 대수적인 식이 주어졌을 때 이 함수 fx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와 x에서의 함수값을 관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조금 전에 그렸었던 것과 똑같이 x축과 y축을 그렸을 때 원점으로부터 x축 위에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만큼을 x라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x인데요. x에서의 함수값 바로 요만큼이 fx 그리고 마이너스 x의 함수값 이만큼이 f의 마이너스 x인데 둘이 같은 게 아니라 어때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같대요. 그 말은 부호가 반대다라는 얘기죠. 즉 fx의 이것과 f의 마이너스의 이것이 서로 절대값은 같다라는 거고 무엇이 반대다? 부호만 반대란 얘기예요. 그래서 길이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니까 fx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바로 요만큼이 마이너스 fx가 될 건데 그렇게 해서 함수값이 지금처럼 같아지게 되면 우리가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한 쌍을 여기서 찾았는데요. 이번엔 이만큼을 x라고 하면 이만큼이 마이너스 x고요. x에서의 함수값과 이만큼이 fx, f의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이 길이는 같은데 지금 부호가 반대죠. 그러면 요만큼이 마이너스 fx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함수값이 같아진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fx와
f의 마이너스 x에서 함수값이 같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같이 두 쌍 그려봤지만 우리가 원래대로 되돌아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어떻게 그려지게 돼요? 요렇게 원점 대칭의 형태로 함수 fx가 그려지게 됩니다. 즉 함수 fx는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그래프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처럼 함수 fx가 원점 대칭인 경우 우리가 이걸 간단히 이름을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처럼 f의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과 x에서의 함수값을 살펴봤을 때 둘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여서 주어지는 이 식을 만족하게 되면 함수 fx는 원점 대칭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걸 간단히 우리는 기함수라고 부르는구나.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조금씩 일반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식을 만족하는 함수 f는 도대체 무엇일까? 자, 그러려면 정의역인 이 값 먼저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겠죠? a-x는 a를 기준으로 x만큼 빼준 거죠. x가 양수라면. 그래서 이 값을 a라고 x축에서 우리가 잡았을 때 주어진 a로부터 x만큼 작은 값이 a-x예요. 물론 x가 양수면. 그리고 a 플러스 x는 a에다가 x만큼 똑같은 값을 더해준 값이죠. 자, 한마디로 이 두 개의 값은 a라는 값을 기준으로 그렇지. 좌우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아, x축 위에서 x는 a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되는 값이네. 근데 그 대칭이 되는 값들이 서로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게 f의 a 플러스 x 그리고 바로 이게 f의 a 마이너스 x인데 둘의 함수값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만 한 쌍만 같은 게 아니라 정의역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같기 때문에 이만큼이 x면 이만큼도 x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이만큼이 a 플러스 x고 이만큼이 a 마이너스 x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이 함수값이 f의 a 플러스 x 그리고 이때 이 함수값이 f의 a 마이너스 x일 텐데 함수값이 또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정의역 x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주어진 직선 x는 a에 대해서 함수 그래프가 대칭이 되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주어진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는 무엇을 만족한다? 그렇지, 함수 fx는 직선 x는 a에 대해서 선대칭 된다. 자, 우리 고교 과정에서는 그냥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직선 x내에서 대칭이 되는 식이 사실 이 3번만 있는 건 아니고요. 바로 뒤에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자, 바로 이 식도 같이 살펴볼게요. 자, fx는 x에서의 함수값이고요. f의 ea-x는 ea-x에서의 함수값이잖아요. 근데 일단 이 두 개의 x값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되면 x축 위에서 자, 이 값을 우리가 a라고 하고요. a의 2배인 바로 이 값이 이 a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정의역 x를 우리가 택할게요. 요만큼을 우리가 x라고 한다면 얘가 x인데 자, ea-x는 여기에는 ea 값을 기준으로 x만큼 우리가 빼준 거죠. 물론 x가 양수인 경우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수인 경우도 물론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두었을 때 x에서의 함수값과 ea-x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하라는 건데 사실 이 두 개의 함수값은 두 개의 x값 즉 x랑 ea-x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 자, 요만큼이 얼마야 얘들아? a-x지? 자, 이만큼은 얼마일까? 이만큼은 전체 요만큼에 해당하는 이 a에서 여기 주어진 x랑 누구를 뺀 거야? 요만큼, 즉 a랑 요만큼 x를 뺀 거죠. a 더하기 x를 뺀 겁니다. 그래서 a-x가 돼요. 뭐라고요? 이만큼이 a-x가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a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네 라는 거죠. a-x만큼. 즉 다시 x는 a라는 직선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x값이 하나는 x고 하나는 ea-x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함수값인 f의 ea-x랑 fx에서 함수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주어진 그래프는 x는 누구?
fx는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사실 이게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그림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기에 주어진 이 식에서 우리가 대수적으로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즉 EA-X라고 주어졌는데 A-X라고 하는 값을 T라고 두게 되면 바로 이 우변에 있는 식은 FA 플러스 T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좌변에 있는 식은 X 대신 우리가 뭘 집어넣을 수 있어요? A-T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A-T라고 하게 되면 좌변과 우변을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즉 임의의 실수 T 또는 정의역에 있는 실수를 만족하는 FA 플러스 T와 FA-T에서의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이건 우리 앞에 3에서 했었던 것처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직선 누구?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선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함수 fx 두 가지 대수적인 정의 적어보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일반적인 대칭에서 마지막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정의역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이 주어지면 함수 fx가 무엇일까? 자, 요거를 아셔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금 봤었던 것처럼 a-x와 a 플러스 x에서의 함수값을 가지고 식을 만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즉, 주어진 x축이 있는데, 자, 이 x축을 기준으로 a라는 값이 있고요. A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x값이 하나는 A-X, 하나는 A 플러스 X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A 플러스 X에서 함수값이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있어요. 이게 A 플러스 X고 그 다음에 뭐 요만큼이 F의 A-X에서의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A-X에서의 함수값과 A 플러스 X에서의 함수값의 산술, 평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 값과 이 값의 산술 평균이니까 Y 값의 중간값인 요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바로 F의 A-X, 바로 요 평균에 해당하는 좌변의 값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변의 값인 누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B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하나의 x값이 아니라 정의역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자, 이번엔 요만큼을 x 또 요만큼을 x라고 하게 되면 주어진 이 값은 이 x값은 a 플러스 x 얘는 또 a 마이너스 x일 거고 a 플러스 x에서의 함수값과 또 a 마이너스 x에서 함수값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별표의 평균이 또 b라는 값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거냐면 주어진 이 점, 즉 얘가 뭐예요? A, B에 대해서 점, 대칭이 되도록 그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하, 한마디로 A-X, FA-X라는 점과 A 플러스 X랑 F의 A 플러스 X라는 두 개의 점이 있는데 자, 주어진 이 점을 A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리고 이 점을 B라는 이름으로 붙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게 A고 이게 B가 되겠죠. A와 B의 중점이 누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 여기에 있는 A, B가 되고 있습니다. 즉 A, B의 중점은 즉 A랑 B를 연결한 직선의 중점이 늘 누가 된다? 점 A, B가 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 누구에 대해서 대칭? 그렇지, 점 A, B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함수 fx의 그래프가. 자,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우리가 또 어떻게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왜? 이 x라는 값과 EA-X라는 값은 x축 위에서 이것의 중점은 누구니까? 그렇지, x는 a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래서 또 살펴보게 되면 자, 이만큼이 x 그리고 EA-X가 무엇? 아, 이만큼이 x라고 하면 이만큼이 EA-X고요. 자, x에서의 함수값과 EA-X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할 건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x랑 EA-X는 a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죠? 요만큼이 A-X였고요. 얘도 A-X였기 때문에 둘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그 두 개의 함수값을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자, a-x에서 함수값이 여기에는 f의 2a-x예요. 그리고 x에서 함수값이 뭐 요 정도로 하고 할게요. fx예요. 그 fx랑 f의 2a-x에서의 함수값의 평균. 자, 평균이면 이만큼과 이만큼의 평균이기 때문에 자, 한 대충 요 정도가 될 거고 그게 b라는 값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y는 b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 하나에 대해서만 생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급하게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 성급하게 일반화를 해보게 되면 바로 여기에 있는 2a-x, f의 2a-x랑 자, 여기에 있는 x, fx랑 두 점의 중점이 누구다? a, b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것처럼 점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a, b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누가? 함수 fx가.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맨 처음에 보자마자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우리가 앞에 봤었던 것처럼 얘랑 누구로부터 같다고요? 그렇지. 직선 x는 a로부터 같은데 직선 이 x는 a로부터 같은 두 곳에서의 함수값의 산술평균이 누가 된다? 바로 함수값의 산술평균이 b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색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 a, b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자, 이게 대칭점 찾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식이 주어지면 대칭점이 누구다? a, b다 라는 거. 아까 했었던 것도 보게 되면 대칭점이 이런 식이 주어지게 되면 무엇이다? a, b다 라는 거. 자, 그럼 이 내용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y축 대칭인 함수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y축 대칭 우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우함수라고 부르는 거 y축 대칭이다라는 건 기하적인 정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대수적인 정의도 같이 늘 병행해야 된다고 했고요. 대수적인 정의는 무엇이다? 정의역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x랑 fx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함수도 기하적인 정의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지, 원점에 대해서 그래프가 대칭이 되는 형태로 주어진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x축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함수값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그것의 대수적인 정의는 무엇이라고요? f의 -x와 fx의 함수값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 반대야. 즉 마이너스를 뱉어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직선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자, 기하적인 정의와 대수적인 정의 여러분들 늘 같이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하적인 정의는 무엇이었죠? 그렇지, 직선 x는 a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대칭이 되는 데칼코마니 그래프였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대수적인 정의로는 어떻게 썼죠? a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진 함수가 바로 a 플러스 x랑 a-x에서 함수값이죠. 걔네 둘이 서로 같다. 근데 이게 하나의 x가 아니라 모든, 즉 임의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때에 이 a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이 두 개의 x값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주어진 이 값을 우리가 자, x를 쓰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새로운 기호로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얘를 x라고 하면 얘는 뭐였어요? 2a-x였어요. 그래서 fx랑 f의 2a-x가 같다라는 거였고요. x랑 2a-x 모두 x는 a를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떨어진 x 값이다. 자, 이번엔 점 대칭도 똑같이 우리가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하적인 정의랑 대수적인 정의 둘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셔야 된다고 했죠. 자, 점 a, b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함수의 그래프 뭐 계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자, 기하적인 정의는 뭐라고요? 그렇지, 대칭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그릴 때마다 두 교점의 중점이 대칭점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건 우리 초등학교 정의에서도 나왔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것을 대수적인 정의로 바꾸는 거는 조금 전에 했었던 말을 식으로만 쓰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게 x축인데 주어진 이 값이 그러면 a가 될 거고요. 이만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간격을 x라고 하면 얘는 a 플러스 x. 똑같이 a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얘는 a-x가 되는데 그럼 이 점은 a 플러스 x, f의 a 플러스 x. 그 다음 이 점은
a-x, f a-x인데 둘의 평균, 즉 중점이 누가 되는 거야? 바로 요점 a, b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요거는 또 y는 b라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중점이 바로 점 p, a, b가 된다. 요걸 증명해 주거나 요 식이 대수적으로 주어지게 되면 아, 점 p의 대칭인 그래프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써볼게요. a 플러스 x랑 a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이 평균을 구했을 때 그게 누가 되면? 그렇지, b가 되면. 자, a와 b의 대칭점이 p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x의 평균이 a, 그리고 함수값의 평균이 b. 바로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지? 여기에서 보면 똑같이 A로부터 우리가 같은 거리에 있는 두 개의 점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얘를 X라고 하면 얘는 무엇이었다? 2A-X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 그지? 자, 그러면 그때 점 A는 뭐가 될 거냐면 2A-X, F의 2A-X일 거고 점 B는 뭐가 될 거냐면 X, Fx가 되겠죠? 자, 그럼 점대칭의 정의에 의해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중점이 P가 되면 점 P의 점대칭이에요. 라는 걸 이제 이쪽에 써보게 되면 자, 2분의 F의 2A-X 더하기 Fx의 산술 평균이 누가 된다? B가 된다. 이게 왜 A, B에서 대칭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지. X값의 중점이 A, Y값, 즉 함수값의 중점이 B.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칭성을 갖는 함수의 식. 자, 이제까지는 함수의 식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자, 여기서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인 누구 조건? 다항함수라는 수식어를 추가하게 되면 우리가 명확한 다항함수식을 쓸 수 있죠. 자, 우함수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우함수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거는 일반론으로 f의 마이너스 x는 fx를 모든 x, 정역에 있는 x에 대해서 만족한다 였는데 이 대수적인 식을 우리가 다항함수인 fx라는 조건을 추가하게 되면 fx는 짝수차항을 갖는 뭐 a의 x의 2n제곱, b의 x의 2n-2제곱 뭐 이런 식으로 c의 x의 4제곱, d의 x의 제곱 플러스 k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 증명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찮을 것 같지만 또 안 하면 모르니까 아주 짧고 빠르게 2배속으로 랩하듯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fx를 3차식으로 그냥 ax 세제곱, bx 제곱, cx, d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줬다고 얘기해 볼게요. 그럼 그거랑 f의 마이너스 x랑 같아야 된다라는 게 이 일반론이잖아요. 그래서 f의 마이너스 x도 써보겠습니다. 써보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둘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우변에 있는 식과 좌변에 있는 식이 같은데 우변과 좌변에서 각각 사라지는 게 있죠. 어떤 게 사라져? 그렇지. 부호가 짝수인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남은 것끼리 우리가 다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2배의 ax 세제곱 더하기 cx가 바로 0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게 바로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항등식으로 지금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정계수 결정 방법인 a와 c는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와 c가 0이 되면 우리가 원래식으로 되돌아가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하, 여기에는 a가 0, c가 0이기 때문에 주어진 fx는 짝수차항과 상수항만 남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함수가 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마이너스 x는 fx다라는 이 조건으로 인해서 다항식이라는 추가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 fx는 짝수차항과 상수항만 남는구나.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함수에 대해서 우리 얘기해 볼게요. 자, 기함수는 비슷하게 우리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모든 정의역에 있는 x에 대해서 f의 마이너스 x랑 fx가 마이너스를 뱉어내는, 즉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이런 경우였죠. 자, 이때 여기에서 다항함수다라는 우리가 주어지게 되면 fx를 정확하게 어떻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게 무엇? 홀수차항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a 곱하기 x의 2n 플러스 1제곱, 뭐 b 곱하기 x의 2n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점점점 cx 세제곱 더하기 dx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기함수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조건으로부터 모든 기함수는 함수 fx가 다항함수든 아니든 간에 x 대신 0을 대입해도 성립하는데 그 말은 f의 0이 마이너스 f의 0이라는 것이니까 좌변으로 넘기면 2f0이 0이 되는 거죠. 즉 기함수면 늘 0에서 함수값이 무엇이다? 0이다. 그 말은 원점을 무조건 함수 그래프가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축, y축 이렇게 그려지면 주어진 기함수 중 다항함수인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뭐 기함수가 아닌 경우라도 우리가 늘 원점을 통과하는 형태로 그려지게 된다. 누가? 기함수가. 자, 그리고 기함수인 경우에 우리가 다항함수의 식도 지금 살펴보았지만 어떻게 이루어진다? 무조건 지금 보이는 것처럼 홀수차항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3번 봐볼게요. 자, 직선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다항함수의 식.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굳이 외울 필요 없이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직선 x는 a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대칭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함수 fx의 식을 구하고 싶은데 그것을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a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무엇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얘기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 함수 fx라는 식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이 식은 뭐가 되겠어? f의 x 플러스 a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럼 f의 x 플러스 a가 누구 대칭?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면 우함수니까 x에 관한 짝수차랑 상수항으로만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ax 4제곱, bx 제곱, c 뭐 요런 형태처럼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구야? fx지. 그럼 다시 fx로 돌아오려면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해야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a만큼 이번엔 평행이동해야 되겠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fx는 a의 x-a의 4제곱 더하기 b, x-a의 제곱 더하기 c 이런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여러분. 자, 바로 요 a를 a'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다항함수의 식을 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쓰면 된다? x 대신 x-a로 넣어서 짝수차항과 상수항으로 구성하면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 똑같이 점대칭인 경우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점 A, B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얘가 A, B예요. 얘가 함수 fx 내가 구하고 싶은 거고요. 자, y는 B라는 직선이 여기 있을 거고 이게 x는 A라는 직선이 되겠죠. 자, 내가 구하고 싶은 이 fx는 어떤 식일까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x축으로 그렇지 마이너스 a, y축으로 마이너스 b 하게 되면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야? x축과 y축의 교점인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지. 그 이유는 뭐야? 그렇지. 이 x는 a라는 걸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y축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y는 b라는 이 직선 또한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하게 되면 x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이렇게 원점에 대칭이 돼서 그리게 됩니다. 자, 이때 함수 fx 또한 뭘로 바뀌어요?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 대신 x 플러스 a,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b. 바로 이게 내가 여기 그린 원점 대칭인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내가 구한 거는 이게 원점 대칭인 식이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다항함수면. 그렇지, 홀수차항으로 우리가 구하면 되잖아요. 얘는 기함수니까 홀수차항으로 뭐라고 우리가 쓰면 될까? 그렇지, c 뭐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d, x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홀수차항으로만 구성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fx잖아요. 그럼 fx를 구하려면 x축으로 다시 a만큼, y축으로 다시 b만큼 이렇게 평이동해주면 좌변에 있는 이 식은 fx로 바뀌고 우변에 있는 이 식은 x 대신에 누구? x-a. 그래서 cx-a의 세제곱, dx-a가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b니까 y축으로 플러스 b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점 a, b의 대칭이 다항함수 얘기하고 있어요. 다항함수가 되게 되면 걔는 지금 보이는 이것처럼 점 a, b에서
대칭이 되고 있는데 그것의 다항함수의 식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쓰게 된다? 그렇지. 홀수차 항으로 구성을 하면 되는데 y는 b라는 식 때문에 여기 b가 만들어진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열심히 배운 이 내용들 바로 개념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어진 그래프와 함수를 알맞게 짝지으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주어진 이 첫 번째 그래프는 점 1,3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데 자, 1,3에 대해서 점 대칭 어느 거냐? 아, 그거는 1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진 1 플러스 x랑 1 마이너스 x의 함수값, 즉 f의 1 플러스 x랑 뭐 요점이 1 플러스 x, f의 1 플러스 x고요. 바로 요점이 1 마이너스 x, f의 1 마이너스 x죠. 그 둘의 중점이 1,3이에요. 요걸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 니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지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2번 봐보자. 자, 2번은 직선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 되니까요. 3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진 곳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요.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3 플러스 x 3 마이너스 x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안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두 번째 표기 방법이 뭐예요? 얘를 x라고 하면 얘는 2배의 3 빼기 x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즉 x의 함수값과 6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이 같다 해주면 되는 거 바로 기억입니다. 자, 되셨으면 이제 우리 3번, 4번 매칭해 볼게요. 자, 3번은 직선 x는 마이너스 1에서 대칭됩니다. 그 말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x만큼 더하거나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x만큼 뺀 곳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 해주면 되는 거죠. 즉 f의 마이너스 1 더하기 x랑 f의 마이너스 1 빼기 x가 같다 해주면 되는데 그게 바로 리을이네요. 또는 이거를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냈어도 되겠죠. 얘를 x라고 했으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배의 a 마이너스 x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4번 한번 봐볼게요. 당연히 남는 거 길이 짝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이제 그런 수준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따져보게 되면 주어진 그래프가 처음 2,1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데 그 말은 2라는 값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값이 바로 2 플러스 x랑 얘가 2 마이너스 x인데 딱 봐도 지금 2 플러스 x랑 2 마이너스 x 없죠? 그럼 어떻게 표시해야 될까요? 바로 얘를 x라고 하면 얘는 2배의 여기에 있는 2 마이너스 x가 되니까 바로 f의 4 마이너스 x랑 fx가 서로 함수값이 어떻다? 중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함수값인 1이 돼야 된다. 바로 그걸 우리가 써줘야 되는데 이 2를 우변에 곱한 것이 바로 디귿이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하는 내용이 좀 길어요, 여러분.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우함수, 기함수 정도만 알고서 막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조건을 놓치니까 꼼꼼하게 마무리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또 보게 되면은요. 자, 공부했던 거 우리 리마인드 해볼게요.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할 때 이거 우함수 y축 대칭이야. 그러면 다항함수인 경우에는 짝수차 항과 상수항만 남지 a는 0이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봐볼게요.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건 fx가 기함수야 라는 거고요. 기함수인 경우는 다항함수일 땐 그러니까 다항함수가 아니면 늘 이렇게 나타낼 수 없어요. 근데 다항함수면 지금처럼 fx가 다항함수면 홀수차 항만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a랑 b랑 전부 다 무엇? 0이 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3번 봐볼게요.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라는 건 fx가 똑같이 기함수다라는 거고요. 모든 기함수는 fx가 다항함수든 아니든 간에 모든 기함수는 0에서 함수값이 늘 0이다. 자, 여러분 개념 강의 이제 대칭 끝난 줄 알았죠? 안 끝났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런 팁들이 정말 많고 선생님이 여기 다 갈아놓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내신이나 수능, 모의고사 그리고 어떤 문제에 나올 만한 모든 대칭성에 대한 개념들, 팁들 다 여기에 넣어놨으니까 제발 좀 우리 완벽하게 정리 좀 하자고요.
특히 미적 전공하는 학생들, 정말 오늘 꿀 같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오셔도 되는데요. 끝까지 완강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제 얼굴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파이팅 해주시고요. 도움이 안 된다고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힘내봅시다. 자, 우선 우리 첫 번째 공식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대칭인 함수끼리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는 경우에 그것의 대칭성을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 중 뭐냐면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무엇일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배웠었던 뭐 sin x 이거 기함수야. cosine x 이거 우함수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더하거나 빼서 만든 함수. 나 그릴 줄 모르는데 몰라도 괜찮아. 뭐 이거 뭐겠어?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탄젠트 x 얘 기함수야. 그러면 기함수랑 기함수 더한 sin x 더하기 탄젠트 x는 어떤 대칭성을 가질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부터 보게 되면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우함수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나요? 자, 이걸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일단 무지성으로 지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욕하지 마시고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함수를 덧셈으로요. 생각해 주시고 플러스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를 뭐라고요?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로 생각해 주시면 얘는 플러스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우함수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는 플러스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거 두 번째는 얘들아 무엇일까? 기함수 더하기 우함수. 자, 기함수는 여러분 마이너스로 생각해 주세요. 기함수는 마이너스. 그럼 이 두 번째 식은 뭐야? 마이너스 더하기 플러스는 무엇이냐? 뭐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면 플러스 1일 거고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일 텐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마이너스 더하기 플러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몰라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우리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는 늘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일정하니까 기함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일단 잠깐 왜 이렇게 우리가 그냥 플러스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제 무지성에서 멈추고 사실 그 근거를 밝혀보게 되면 이런 거죠. 자, fx가 우함수예요. 그리고 gx가 기함수라고 해볼까요? 네, gx는 기함수예요. 그럼 뭐부터 해볼까? 그래,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gx도 그러면 우함수라고 할게요. 우함수를 썼네. 마음이 그랬나 보다. 우함수 fx랑 우함수 gx가 있습니다. 둘을 더한 함수는 바로 fx 더하기 gx예요. 얘는 우함수일까 기함수일까? 지금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사실 fx와 gx를 더해서 새로 만든 hx라는 함수잖아요. 즉 hx가 무슨 함수일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데 그 말은 hx의 대칭성을 파악하려면 h-x랑 hx랑 같은지 아니면 마이너스를 내뱉는지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대칭성이 없는 함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이것이 얘랑 같으면 우함수, 이거면 기함수, 아예 둘 다 아니 성립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h-x를 조사하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h-x는 뭐예요? hx는 f 더하기 g니까 f-x 더하기 g의 -x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f와 g가 누구니까? f의 g가 우함수니까 f-x는 fx고 g의 -x는 gx가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강조하려면 플러스로 된다는 얘기죠. 그지? g의 -x도 플러스 gx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는 누구? fx 더하기 gx인 hx인데 그 말은 h의 -x가 hx가 됐으니까 hx는 우함수구나. 다시 정리해보게 되면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에서 플러스인 우함수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g를 이번에는 기함수로 얘 성격을 바꿔버릴게요. 기함수. 자, 이렇게 기함수로 뒀을 때 똑같이 fx 더하기 gx를 hx라고 하게 되면 h의 -x는 f의 -x 더하기 g의 -x이고요. 자, 이때 주어진 f가 우함수니까 얘는 플러스 fx가 되고요. gx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가 되죠. gx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 이거 절대값 f와 g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동그라미 2번에서 했었던 것처럼 기함수면 마이너스, 우함수면 플러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앞뒤를 바꿔 쓴 상태가 되는데요. 둘을 더하면 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더하기 우는 우, 기 더하기 우는 모르고, 기 더하기 기는 만화 더한 거니까 기, 우 곱하기 우는 우, 얘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우,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기, 플러스 나누기 플러스, 얘들아, 플러스 나누기 플러스는 뭐야? 플러스니까 얘는 우, 플러스 나누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나누기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인 기, 그 다음에 기 나누기 우, 즉 마이너스 나누기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라서 기, 마이너스 나누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나누기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인 우. 요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비슷하게 그럼 우리가 합성함수의 대칭성도 이거 미적이나 이런 데서 진짜 자주 나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대칭성의 정의를 굳이 이용하기보다는 지금 하는 뿔마 요거 가지고 바로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정의를 여러분들이 한 번만 보시면 돼요. 자, fx가 우함수, 그 다음 gx가 기함수 이렇게 둬볼게요. 자, 그럼 얘는 도대체 무엇이냐? 자, 우함수 합성 기함수인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게 우함수일까 기함수일까 궁금한 거는 이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를 뱉어내냐 삼키냐 그것만 보면 되는데 f의 g의 마이너스 x고요. 얘가 g가 누구니까? 기함수니까 기함수는 마이너스를 그렇지 뱉어냅니다. 뱉어내요. 자, 그럼 뱉어내는데 문제는 중요한 건 누구의 역할? 우함수의 역할이야. 자, f의 마이너스 x 같은 거잖아. 얘는 정의역의 값이니까. 그럼 이 마이너스를 우함수는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 뱉어내지 않고 꼴깍 삼키잖아요. 그래서 f의 gx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f의 gx, 즉 f 합성의 x, 이게 뭐였지? 이게 요 함수잖아. 즉 hx라고 하면 지금 h의 마이너스 x를 조사했더니 그게 hx가 된 거니까 hx, 즉 f 합성 g는 무엇이다? 우함수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함수인지를 알았다? 자, 얘들아 빨리 눈치채봐. 어떻게 우함수야? 누구 때문에 우함수야? f 때문에 우함수지. 왜? 아무리 마이너스를 기함수가 뱉어내도 f가 그걸 삼켜버리잖아요. 플러스화.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화 시켜버리니까 이 f 누구? 우함수 덕분에 우함수랑 합성한 건 모조리 우함수화 시켜버립니다. 이해됐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함수 합성 기함수 이것도 우함수가 애초에 마이너스를 삼켜버릴 거기 때문에 우함수입니다. 우함수를 한 번이라도 합성해주면 무조건 우함수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근데 기함수 합성 기함수는 이건 마이너스를 계속 뱉어낼 것 같은데 자, f를 이번엔 기함수라고 둬보자. 그럼 f 합성 g의 마이너스 x 이 마이너스가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면 g가 기함수면 이 마이너스를 뱉어내겠죠. 근데 이때 f도 마찬가지로 기함수니까 이 마이너스를 뱉어내겠죠. 그죠? 이렇게 뱉어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이야? 아, 결과적으로 h의 마이너스 x를 조사한 건데 그게 요 마이너스 hx가 되었기 때문에 기함수, 즉 마이너스를 뱉어낸 요 마이너스를 여기로 이렇게 뱉어낸 기함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약간 홀짝 곱한 것 같지 않아? 짝수 곱하기 홀수 하면 짝수, 홀수 곱하기 짝수 하면 짝수, 짝수 곱하기 짝수 하면 짝수, 홀수 곱하기 홀수에만 홀수던데 약간 그런 느낌 느껴지시죠? 그렇게 쉽게 외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네버엔딩 스토리인데 이거는 선생님이 또 복소의 함수론 전공자잖아요. 그래서 미적분 굉장히 애정하는데 미적분 제자들을 위해서 만든 추가 팁입니다. 물론 뭐 수투에서도 가끔 이런 형태를 알고 해석하면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프 해석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우함수의 도함수는 기함수다라는 거예요. 이걸 증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미적분의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EBS에서 강의할 때 예전 2017년도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이걸 모르고 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이 EBS 강의는 워낙 공용이라 전파가 됐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증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fx가 x제곱 더하기 1이야.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진 얘는 x, 얘는 마이너스 x일 건데 이 x에서 함수값은 미분 계수는 얼마? f'x는 2x. 그리고 마이너스 x에서의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2x잖아요. 즉 둘의 관계는 기울기의 절대값은 얘가 2면은 얘는 마이너스인 건데 부호만 반대다라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즉 fx가 지금처럼 정의역의 모든 x에 대해서 우함수가 되게 되면 f'x는 마이너스 x랑 f'x는 어떤 관계가 있다? 그렇지. 여기가 2x면 여기 마이너스 2x인 것처럼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인 기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함수인 fx의 도함수는 f'x는 기함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기함수의 도함수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배워야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프로도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자, 모든 기함수는 원점을 지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자, 여기가 x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x예요. x에서의 미분계수, 즉 f'x랑 마이너스 x에서의 미분계수 f'-x랑 얘가 3이면 얘도 3처럼 보이지 않나요? 뭐 제가 끼워 맞춘 거긴 하지만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f가 기함수면 f의 마이너스 x랑 fx는 마이너스를 뱉어낸 이런 정의를 만족하는데 도함수는 무슨 관계가 된다? f'-x랑 f' 어떤 관계가 된다? 그렇지, 우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증명을 안 하셔도 이렇게 그래프 관계에서 기울기를 가지고도 쉽게 파악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미적분에서 배우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그래도 살짝 이용해서 풀풀을 해보게 되면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를 만족한다는 게 지금 기함수인 경우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하게 되면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 얘는 마이너스를 뱉어낼 것이고요. 얘는 마이너스가 그대로 있고 f'x가 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로 곱하면 이렇게 되죠. 즉 f'-x는 f'x다. 끝. 자, 이번에는 우리가 거꾸로 갈 겁니다. 아까는 fx가 우함수면 f'은 기함수였고 f가 기함수면 f'은 우함수였는데 자, 이번에는 거꾸로 갈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건 도함수가 주어졌을 때 fx가 무엇일까? 도함수의 대칭성이 주어졌을 때 fx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파란색으로 그은 선분 중에 하나가 성립하지 않아요. 바로 무엇이냐? 따라란, 얘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6번이고요. 얘는 성립합니다. 그게 바로 5번이에요. 즉 f'x가 기함수가 되면 fx는 우함수가 됩니다. 이거 약간 우리 아까 그런 거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미분기하학에서는 뭐 슬로필드 뭐 이런 거 이용해서 하는데 잠시 아는 척 해봤고요. f'이 기함수야. 한마디로 여기 x에서의 함수 미분계수가 1이고 똑같은 거리에 있는 마이너스 x에서의 요 기울기 f'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지. 그럼 이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겠어? fx 우함수겠네. 이렇게 우리가 대충 느낌을 잡는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 밑에는 6번 봐보시게 되면 f'이 우함수예요. 자, 우함수라는 얘기는 뭐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마이너스 x인데 x에서의 미분계수가 0. 마이너스 x에서 미분계수도 0. 자, 그럼 이번엔 이게 x고 이게 마이너스 x라고 할게요. x에서의 미분계수가 1, 마이너스 x에서 미분계수도 1. 그래야 우리가 f'이 우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자, f'이 우함수가 되게 지금 그렸는데 문제는 이 그래프가 fx인데 원점 지나요, 안 지나요? 안 지나요. y축과의 교점 여기 있어. 그래서 f'이 우함수라고 해서 f가 기함수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무슨 조건만 추가해 주게 되면 얘를 쭉 평행이동시켜서 원점을 지난다라는 조건만 추가해 주게 되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fx는 기함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곳에 샅샅이 흩어져 있는 대칭성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수능에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간에 다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미안. 실전이 아니라 개념 확인부터 바로 풀어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두 함수 fg가 f는 우함수, g는 기함수를 만족시킬 때 다음 함수 중 y축 대칭인 것은 우, 원점 대칭인 것은 기, 알 수 없는 건 무로 표시하시오. 자, f는 우고요. gx는 기인데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의 제곱이니까 우함수가 돼요. 그래서 우함수입니다. 자, fx는 우함수이고요. 기함수의 제곱은 기 곱하기 기니까 우함수가 돼서 얘도 우함수입니다. 자, 3번 봐볼게요. gx 기함수분의 우함수의 제곱은 우 곱하기 우니까 얘는 우함수죠. 기함수분의 우함수는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즉 기함수가 됩니다. 자, 4번 봐볼게요. f 합성 gx. 자, 얘들아 봐보자. 이것은 곱하기랑 똑같다라고 얘기했죠.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우함수 있으면 합성하면 무조건 우함수예요. 근데 f가 뭐니까 우함수니까 기함수, gx가 기함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우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함수 더하기, 자, gx의 제곱은 뭐예요? 기함수의 제곱이니까 얘도 우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니까 무엇? 우함수.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봐볼게요. 자, f가 우함수니까 우함수랑 합성하기만 하면 우함수라고 얘기했죠? 마치 숫자에서 뭐인 것처럼 g 곱하기 f인데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야. 플러스 하나라도 있으면 곱하면 플러스 되는 것처럼 우함수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우함수 곱하기 f 프라임. f가 우함수니까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예요. 그래서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무엇? 기함수. 이렇게 됩니다. 드디어 실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가 기억나냐면 2016년도 6모과 9모에서도 제가 이 대칭성 이용해서 굉장히 환상적으로 해설을 했었던 미적분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다 꼼꼼히 넣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대칭성만 이용해서 주어진 함수의 변곡점까지 개수를 파악하는 문제를 선생님이 해설해서 굉장히 재밌게 하고 그 변형 문제까지 제자들을 위해 만들어 드렸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대칭성에 대한 해안만 갖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제가 다 아낌없이 주는 소연쌤이잖아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도함수가 연속인 함수 fx가 우함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 함수의 대칭성을 판단하시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때 물론 요 함수가 어떤 대칭성을 갖는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드렸습니다. 코사인 함수 얘는 우함수, 사인 함수 얘는 기함수. 그럼 fx는 우함수기 때문에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 그 다음 얘도 fx가 우함수니까 f'x 도함수는 기함수고 사인 함수는 얼마예요? 기함수니까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에서 뭐예요? 우함수. 자, 되셨죠? 요런 걸 물어본다. 근데 사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그걸 그냥 눈치채야 돼. 그죠? 그걸 이용해서 알아서 체크한 다음 그걸 가지고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어라. 그게 포인트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자, 이번에도 봐봐. 도함수랑 합성함수랑 막 나왔어.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얘기지? 함수 fx가 f의 0은 0이야. 그리고 도함수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자, 얘는 기함수고 누구랑 합성한 거야? 이거 뭐야? 우함수야. 근데 우함수의 상수 곱해도 여전히 우함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함수 합성 우함수거든? 근데 이거는 우함수 한 번만이라도 합성하면 우함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주어진 f' 도함수는 우함수란 말이에요. 도함수가 우함수면 fx는 뭐야? 사실 기함수인지 알 수 없다고 했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무슨 조건이 있어요? 0에서의 함수값이 0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fx는 기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역, 니은, 디귿, 합답형 추론하는 문제였는데요. 이것만 알면 너무 쉽게 바로 여기 있는 fx는 무엇이다? 기함수니까 바로 참이라고 너무 쉽게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끝! 자, 계속 실전 문제 우리 몇 개 발췌한 거 봐볼게요.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f의 0은 0이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시킬 때 자, 이건 또 무엇인가요? 그렇지, f의 1-x 더하기 f의 1 플러스 x 요걸 생각하라 라는 얘기죠. 그럼 그게 0이긴 한데 우리가 여기에 추가해야 될 거는 2로 나눠주게 되면 이것은 누구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지? x값끼리는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고
이 네모 박스가 의미하는 것은 함수값의 대칭성이었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x, f의 1 플러스 x랑 1 마이너스 x, f의 1 마이너스 x랑 두 개의 점의 중점이 누가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에 있는 1, 0이 대칭점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그런 조건을, 우리가 이 조건을 보고, 아, 이 조건 만족하니까 1, 0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네. 함수 fx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를 만족하는 함수 fx는 점 1, 0에 대해서 대칭이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지? 그렇지, fx는 x-1의 홀수차항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a 곱하기 x-1의 홀수차, 3차니까 세제곱, b 곱하기 x-1의 1제곱, 더하기 이제 y값, 대칭점의 y값인 0을 이용해서 0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a는 1이 되는 거고요. 지우겠습니다. b만 알면 돼요. 근데 f의 0이 0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f의 0은 마이너스 1 더하기 b 곱하기 마이너스 1, 이게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fx는 무엇이다? x-1의 세제곱 빼기 x-1 이렇게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되셨으면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도 하나 확인해 볼게요. 자, 교재에는 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시간 관계상 이렇게 대표 문제 몇 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 여러분들이 교재 안 사도 부담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아낌없이 나눠 드리니까요. 필요한 제자들은 교재를 구매해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시고, 아, 그것까지 내가 지금 시간이 없다, 부담스럽다, 이런 제자들은 다시 한번 강의에 있는 걸 멈춰가면서 꼭 그래도 스스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속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이 범위에서 함수 요거의 그래프와 x축, 그리고 두 직선 x는 0과 x는 a로 둘러싼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예요. 사실은 이게 정적분으로 주어진 문제인데 정적분으로 하면 아직 안 배운 제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풀어서 썼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a-x랑 f의 a 플러스 x가 같다라고 얘기한 순간, 아, 이거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렇지, 직선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자, 얘들아 이제 이거 해야지. f의 2a-x가 뭐랑 똑같은 거야? fx랑 똑같다 라고 이제 이거를 기억해서 지우고 fx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지. 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 fx는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였어? 똑같은 거. 요걸 둘 다 우리가 쓸 수 있었잖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요게 주어졌으면 이거 대신 복잡해 보이니까 fx로 바꾸자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주어진 식 얘를 뭘로 바꿔버리는 거야? fx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렇게 바꾸게 되면 지금 내가 문제에서 해야 될 거는 함수 fx의 그래프와 x축, 두 직선 x는 0, x는 a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예요. 그러면 이제 x는 a가 있을 거고 그래프가 x는 a에 대칭되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 x는 0이라는 직선이 y축이 있을 텐데 요 넓이 구하시오라는 게 지금 문제에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주어졌어요? x는 0부터 a까지 구간에서 fx의 그래프와 x는 0, x는 a,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8이라고 나에서 주어졌죠? 그래서 답을 바로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8.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칭성만 알면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을 열심히 해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3 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고교 갑툭튀 수학 상식,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해 보았는데요.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목에 잡히지 않도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하셔서 수능 때, 모의고사 때, 학평 때, 기출문제 풀 때 어떤 빈틈이 나와도 여러분들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수학을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소연쌤이 도와드리니까요. 우리 열심히 끝까지 잘 정리해 볼게요. 오늘도 이 긴 시간 저와 함께 정리해 주신 제자들 정말 기특하고 대단하고요. 여러분들의 찬란한 미래를 저는 오늘도 응원합니다. 안녕!